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시청자들이 채널을 더 사랑하는 편파적인 애정 방송, 성인용 교육 방송의 대명사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께 세상에서 듣지 못할 언더스탠딩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얘기 어디서 들으실까? 저희가 혼자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는 또 그런 아이템을 가져왔지 뭡니까? 오늘은 진짜 독특한 겁니다. 예. 화장품. 화장품이 뭐가 독특해요? 화장품 중에서도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기가 아니죠. 화장품 기기. 뷰티 기기라고 부릅니다. 뷰티 기기. 뷰티 기기. 제가 잘 몰라서. 써봤어야 알지. 뭐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뷰티 기기 중에 가장 그 원초적인 거는 네. 그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이요? 제가 숟가락 가끔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붓잖아요. 예. 그래서 라면 먹고 그렇다고 라면을 안 먹으면 이건 남자가 아니다. 네. 그래서 라면은 먹고 숟가락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네. 그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부어 있죠. 그걸로 이렇게 눈 이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합니다. 와 정말 원시적이다. 뷰티 기기다 그게 사실은. 네, 그런 건데 뭐 웃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뭐 뭔가 바르는 건 아닌데 얼굴에 쓰거나 뭐 얼굴에 뭐 이렇게 대서 하고 아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기기들이 있고요. 또 뭐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비싸다는 말은 그걸 만들어 파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회사가 상장 회사라면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뷰티 기기에 대해서 작동 원리. 그래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뷰티 기기 박사님. 도대체 저게 무슨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대체로는 인터넷 사이트나 혹은 홈쇼핑에서나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좋아. 뭐 이게 원리가 이거고 그런데 그걸 사실 저희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만드시는 회사에 R&D 센터에 있는 분을 모시고 뭐 이 회사 홍보보다는 그 어떤 원리인지 홍보도 이만큼 들어가긴 하고 열심히 하시겠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공부 다른 걸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이런 거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 APR이라는 회사에 별도의 그 R&D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신재우 대표이사 공학 박사님 이분을 모시고 뷰티 기기의 에브리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숟가락.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렸죠. 신재우 박사님, APR 부속 뷰티 기기 기술 연구소 같습니다. 거기 소장님을 맡고 계신 듯한 신재우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요즘 너무나 핫한 그 뷰티 디바이스 기기를 좀 소개해드리러 왔고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요즘 아주 떠오르는 분야이기도 하죠. 박사님은 원래 좀 피부가 좋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그 기기로 좀 업그레이드하신 편입니까? 피부는 되게 좋으신 편인데 보통 그냥 타고난 피부도 있어서 좀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일단은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덕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실례지만 연세가 우리 나이로 49입니다. 49. 2%보다 한두 살 어린데 2% 피부보다 100배는 좋죠? 지금 매일매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뷰티 기기 같은 걸로? 제가 만든 거 가지고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질문해야 되지? 그냥 아예 친한 친구면 솔직히 그거 효과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만드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친구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죠? 네, 많습니다. 이게 나이는 못 속인다. 나이를 극복하는 뷰티 기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남자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바쁘기 때문에 뭐 40, 50대 됐는데 맞습니다. 병원 갈 수도 없고 집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들 추천을 해주고 있죠. 괜찮다. 화장품만 바르는 거 갖고는 안 된다. 화장품만 가지고는 안 되죠. 화장품은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지금 뭐 100년, 200년 됐지만은 항상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는 게 이 각질층 한 50마이크로밖에 안 되거든요. 머리카락 두께 한 반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화장품이 뚫고 가지를 못해요. 저 화장품 만들어 파는 OEM 하는 회사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야 그냥 화장품 너는 그냥 자외선 차단이나 가끔 바르고 좀 튼다 싶으면 그냥 크림이나 잘 발라 그러더라고요. 비싼 거 바르지 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화장품에 좋은 성분이라는 게 없냐 내가 물었어요. 당연히 좋은 성분이 있겠죠. 근데 그 친구 답이 이래요.
좋은 성분의 화장품이 있어. 뭐 그러니까 좋은 성분이라기보다 비싼 성분. 예. 뭐 인삼즙 뭐 넣을 수도 있고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래 눈물 뭐 이런 거. 좋은 거 비싼 건 있는데 그걸 발라도 어차피 피부에서 흡수가 안 돼. 그럼 왜 발라요? 만약 피부에서 뭔가가 뭘 발랐는데 피부에서 흡수가 된다면 약간 오염된 개울물에 빠지거나 그럼 사람 죽는다? 흡수돼서.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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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어디죠 정화조나 이런 데 빠지면 약간 코팅이 된 느낌이구나. 코팅. 사람 죽는 거예요. 흡수되니까. 그런데 털고 나오고 그냥 샤워하면 끝나는 이유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흡수가 안 되는데 화장품에 좋은 성분이 좋은 것든 나쁜 것든 흡수가 다 되겠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니베아 크림만 바르거든요. 맞는 말입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이게 물론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예. 그렇다고 무작정 말씀하신 것이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성분을 잘 신경을 써서 들어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그 해롭지 않은 성분들만 채워 넣는 것이고 각질층을 못 뚫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각질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세수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물이 반들반들한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네. 이게 속에까지 깊숙하게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화장품도 물도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물도 심지어 잘 들어가진 않아요. 일단 물이 제일 안 들어가고 기름은 더 잘 들어가고요. 반질반질한 기름 성분들이 훨씬 잘 들어가서 우리가 기름 만지고 나면 한참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기름 성분은 그나마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장품에다가 약간 좀 번들번들한 성분 넣는 게 조금이라도 잘 들어가는 흡수가 되라고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화장품이 이제 싼 거랑 비싼 거를 구분하는데요. 화장품 싼 거는 이게 알갱이가 크고 그러니까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커서 잘 안 들어가는 거는 좀 싸고. 예. 그래서 마스크팩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흠뻑 적셔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일 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커서 잘 안 들어가지만 그냥 흠뻑 적셔도 그 정도 가격이 되니까 양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아, 양으로 그냥. 예. 오늘 그런 방향 좋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예. 근데 이제 갈색병 이런 크림 있잖아요. 예. 비싼 거 있습니다. 나이트 리페어. 한 30만 원씩만 하잖아요. 예. 그게 분자량이 작아서 그래서 좀 더 잘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미세하게 만든 거예요. 아, 예. 비싼 보니까 값을 비싸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지라도 30배 잘 들어갑니까? 10,000원짜리보다? 30배 비싸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진 않구나. 아무튼 알겠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품을 아무리 잘게 짜놔서 요즘에 나노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피부라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안 뚫고 들어간다. 예, 뚫고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보조적으로 화장품을 조금이라도 더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런 뭐 오늘 갖고 기기 나오신 거 제품들 예. 이런 회사에서 것들에 보조적으로 쓰면 훨씬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뷰티 기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표가 화장품은 원래 쓰는 건데 예. 그 화장품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기라는 게. 화장품을 더 잘 넣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예. 근데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뜨거운 수건으로 이렇게 탁 얹어주잖아요. 예. 그럼 뭐 뜨거운 거 좋긴 하죠.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럼 굳이 고주파를 쓰느냐? 고주파라는 거는 피부에다 대면 열을 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겉에만 뜨거워지는 물수건이랑 다르게 얘는 안에서 피부 세포, 물 분자 이런 거를 건드려줘서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랑 비슷한 원리입니까? 예, 전자레인지까지 가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 전자레인지는 돌리면 네, 안에가 뜨거워지는 겉은 별로 거잖아요. 안 뜨겁고 속이 엄청 뜨겁잖아. 예. 앞으로 뭐 피부 미용계가 거기까지는 가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전자레인지 원리로 예. 속을 뜨겁게 만들어주면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고 나서 화장품을 바르면 일단 뜨거워지게 하는 의미는 우리 피부가 이제 겉피부라는 게 있고 속피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겉피부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살짝만 들어가면은 이제 뭐 표피층, 뭐 진피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요. 예. 근데 뜨겁게 해주면은 이 진피층에 주로 한 90%가 콜라겐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콜라겐을 자극해주면은 이거 콜라겐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없어져요. 이게 젊을 때는 탱탱하게 있어서 모르는데 젊을 때 쭈글쭈글해지는 게 콜라겐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나이 들면 쭈글쭈글한 게. 예.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냥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떡하지? 근데 그걸 열을 주면은 콜라겐 합성이 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의학에서 밝혀진 이론이 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뜨거운 수건으로 해봤자 진피까지 그 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진피의 열을 안에를 뜨겁게 해야 되는데. 예. 되게 뜨거운데 그 열이 거기까지 안 가나 봐요. 예. 겉에서는 뜨거운데 얼굴은 속에까지는 벌게 잘안 주는데. 되죠. 예.
근데 고주파라는 어떤 기기의 도움을 받으면은 실제 세포 단위에서 얘가 열을 내거든요. 예. 얘가 뜨거운 물수건은 그냥 열 전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다 까먹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열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고주파라는 어떤 에너지를 주게 되면은 이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부비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열도 오래 가고 콜라겐 생성이 그래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 뜨거 이런 거는 아니고. 예, 물론 고주파도 뜨거우긴 한데 예. 뜨거워 그 속에서 뜨거워지 겉에서 뜨거워는 아니에요. 또. 예. 그래서 같은 열이라도 효과가 좀 더 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안에서 콜라겐이 잘 활성화되니까 네, 화장품을 안 발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화장품을 바르면 그 성분이 잘 흡수된다입니까? 또 화장품을 흡수하기 위한 거는 이제 이런 다른 화장품 흡수 목적의 다른 피부 미용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흡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름, 콜라겐 형성 이런 거에 딱 특화가 돼 있고 별도 그런 기기가 있고. 그거가 있고 아, 그다음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기기가 있는 거고. 예, 그거는 피부 속에 있는 이 주름을 기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야. 기본적인 솔루션을 줘야 되는 거고 예. 그 예. 근본 치료 같은데 그리고요. 그게 이런 거죠. 그 무슨 광고에 나오는 마스크처럼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돼가지고 얼굴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런 얼굴. 예, 그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또 그것도 다른 말씀드리고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속에를 그렇게 좀 탄력을 줘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요 화장품 흡수해 주는 거는 화장품이 뭐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백이 필요해. 그럼 미백을 바르고 흡수시키면은 이 미백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오신 저 길쭉한 예. 저 녀석이 예, 저 녀석은 화장품 바르기 전에 무슨 모공을 열어주는 기계입니까? 그러면 화장품 자체를 흡수시켜 주는 건데요. 모공도 살짝 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피부 세포의 이제 세포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포도 겉에 네. 이제 옷을 입고 있어서 예. 그 옷을 서로 비비면서 살짝 열어주는 틈을 세포들이 완전히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예. 그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근데 세포 자체를 여는 거는 위험한 거니까 세포랑 세포 사이에 옷 입고 있는 그 옷들을 살짝 비벼주면서 틈을 벌려줘서 화장품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전자파를 쏘나요? 아니면 왜 원리가 뭡니까? 무슨 원리예요? 이게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 우리가 220V 전원을 꽂는다 할 때 220V 그걸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다리미나 헤어드라이기를 써도 뭐 1000W짜리를 써, 뭐 2000W짜리를 써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전류, 전기의 어떤 양을 얘기하는 전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지금 220V는 60Hz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주파수의 개념, 요 세 가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예. 근데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고주파가 돼서 열이 나고 어떤 경우에는 열이 안 나는 대신에 피부 아까 말씀드린 피부 막기에 뭐가 살짝 열리고 예, 살짝 열린 역할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이 막 뿔뿔 움직이게 하고 그래 그런 거 있었죠. 저희 어머니 예. 무릎 아프다고 해서 무슨 그래 그게 저주파라고 하든가 예, 그것도? 저주파라고 하죠. 뿌직, 예. 이거 있더라고 이런 그럼 거. 그거랑 똑같습니까? 왜 우리 도수 치료 같은 거 받으러 가면 예. 이렇게 뭘 틱틱 붙여놓고 전기를 예. 막 이렇게 조금씩 흘리잖아요. 예. 그것도 그 전기를 흘리면 네. 예를 들면 근육을 좀 이완시켜 준다든가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 원리예요? 예, 맞습니다. 오. 그래서 근육도 이게 결국엔 우리 뇌에서 이게 손가락을 움직일까 뭐 팔을 움직일까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명령이 사실은 이제 전기예요. 그게 어떤 신경을 타고 전기를 딱 내려주면은 얘가 원하는 움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말씀하신 전기 자극기, 뭐 저주파 이런 거는 겉에다가 뭔가 전기를 공급하면은 예. 뇌에서 주는 그 전기적인 신호를 얘가 인위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뇌에서 신호를 보냈나 싶어서 착각을 하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안에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피부 쪽에 응용하는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팔에다 붙이고 뭐 허리에다 붙이는 거는 뭔가 좀 통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얼굴에다가 하는 거는 아까 이제 표현드렸던 겉피부, 속피부 중에서 속피부에 있는 게 바로 근육 쪽이거든요. 그런 속피부를 단련하기 위해서 탄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얼굴에 그런 저주파를 공급하게 돼요. 움직이게 해서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예, 어차피 얼굴에다가 그 뭐 복근을 만들 수는 없어도 얼굴에도 기본적으로 얘가 근육이 탄탄해야지만이 겉에 쭈글쭈글한 것들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단련시켜주는 이거는 거죠. 최근에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이죠.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를 베이스로 한 거는 사실 뭐 한 200년 우리나라 보면 뭐 거의 조선시대 때부터 사실은 외국에서는 예. 그 하던 방법이긴 해요. 예. 그래요? 예.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굉장히 오래됐고요. 어. 요즘에 우리가 갈바닉 기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갈바닉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돼요. 요즘에는 이온 도입기란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온 도입기, 예. 뭐 이온 자임, 뭐 미세전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 결국은 그게 전기를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고. 그래, 전압, 전류, 주파수. 예, 그 세 가지가 뭐 우리가 작곡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음표 몇 가지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로 하는 거죠. 정말 무한한 곡이 탄생하듯이 그렇죠. 전압, 전류, 주파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갈바닉이라는 것도 되고 뭐 다양한 아, 오만 종류의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흘리는 거군요. 전기를. 전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게 줄 거냐, 그걸 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할 거냐의 문제지.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병원에서는 흔히 EBD,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전기 고문. 그래서 이게 워낙 살짝 약한 전기 고문이군요. 그러니까 진짜로.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기 고문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예, 전기 고문. 네. 이게 전기 고문을 하는데 피부에 약간만 고문을 하게 되면은 예. 이 피부가 살짝 놀라면서 이게 뭐 그렇지. 피부에 흡수되는 걸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예. 살짝 놀라게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너무 느낌이 없으면은 그거는 좀 효과가 있나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효과 있는 게 좋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프세요? 안 아픈데요? 그럼 조금 운동 올릴게요. 아파요? 그럼 여기까지. 약간 자극이 있어야 되는 아파야지만이- 거예요. 자극이. 예. 아, 그거랑 똑같네. 전기 고문. 예. 야 말해. 아파? 그럼 말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갈바닉인데 예. 그거는 우리가 건전지 있죠, 건전지. 예. 이런 건전지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시중에 편의점에서도 파는 건전지? 예, 아주 예. 흔히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편의점에서는 매우 비싸게 사실 텐데 예. 뭐 편의점에서 5,000원 사실 텐데 인터넷에서 뭐 25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건전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피부 미용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집에서요? 집에서 자기 혼자? 우리가 DIY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아주 값싸게 만들 수 있는 예. 네. 피부 미용기 DIY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와. 자, 이런 그러면 예, 제가 보여주십시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예. 이걸로 만드는 갈바닉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을 피부에 흡수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건전지라고 표현하는 직류를 피부에다 연결해봤더니 뭐가 좀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안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발견된 거예요. 예. 아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한 150년 전에. 예. 진짜 다양한 걸로 전압을 바꿔보고 전류를 바꿔보고 주파수를 바꿔보고 막 예. 정말 피부는 많은 150년 전부터도 고민이었던 거지. 예, 전압전류 주파수 가지고 작곡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때부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피부 미용을 원래 그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병원에서 뭔가 좀 환자들을 고통을 좀 줄여볼까 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피부로 넘어온 거죠. 네. 예. 근데 그 갈바닉이라는 거는 해보니까는 이게 비타민 C가 잘 들어가더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바르는 비타민 C가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비타민 C는 먹으면은 이제 좀 시큼시큼하거든요. 예. 아스코르빈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연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물에 들어갔을 때 시큼시큼한 그런 그 물질들은 물에 들어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요게 좀 나눠져 가지고 얘들이 돌아다녀요. 네. 그럼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거를 피부에다 바르고 그럼 주로 이제 마이너스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건전지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건전지 플러스를 손에다가 딱 대고 마이너스를 피부에다가 댄다 그러면은 건전지는 마이너스로 돼 있고 피부에 바른 비타민 C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 마이너스가 효과 있는 성분이 있는데 예. 마이너스끼리 자석도 그렇지만은 밀어주는구나. 밀어줘. 서로 같은 것끼리 밀어내잖아요. 예. 그래서 밀어내면서 피부 쪽으로 좀 들여보내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숟가락이다. 그냥 예. 집에 있는 티스푼으로. 예, 애들 제가 먹이던 네. 숟가락 하나 훔쳐왔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는 건전지. 건전지인데 네 일반 개를 아까 붙이신 말씀드린 겁니까? 요런 건전지. 동전 네 개. 건전지 4개를. 자, 근데 4개 제가 좀 아까 전기 고문을 해드리려고 4개를 한 건데요. 예. 한 개 쓰면 1단, 어. 2개 쓰면 2단 이런 식이에요. 네. 네. 많이 쓰셔도 돼요. 예. 근데 4개 정도면 제가 아무래도 자극이 살짝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 어. 제가 4개 정도면 시중에 파는 한 30만 원짜리 갈바닉 느낌은 날 것이다 우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쓰시고요. 비타민 C 바르시고요. 예. 이걸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 엄지 손가락으로 플러스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내 몸 플러스인데 이제 반대편 마이너스가 숟가락에 그렇겠죠? 올라가는 거죠. 예. 그걸 이런 상태에서 되면은 따가워. 그럼 한번 저희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 플라스틱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고 예.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신다고 생각하고 살짝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요 눈 밑에 살짝 한번 대보세요. 이게 30만 원짜리다 이거죠? 30만 원짜리 갈바닉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렇게 대고 누르십시오. 살짝 누르시고 대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자기 몸으로 자기가 통하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자기 몸이니까. 눈 밑으로 너무 약해? 저 피부에 각질이 많아서 눈 밑으로 하면 돼요. 눈 밑으로 눈 밑이요. 위에가 그러니까 플러스를 자기 손으로 대고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인 거고. 예. 엄지 꾹 누르시고. 따끔한데? 따끔한데? 예. 이게 자극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비타민 C를 바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군요. 예, 문지르시면 됩니다. 대박. 아주 작은 그 솜털 같은 침으로 찌르는 찌르는 느낌이에요. 느낌이죠. 예. 기분 나빠 지금. 이 원리군요. 그러니까 전기로 같은 극으로 만들어서 화장품 성분을 피부 안으로 밀어주는 전기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AC 전기를 쓰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직류 콘센트를 꽂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해보고 안 따끔거리면 얘를 배터리를 하나 더 늘리고. 예.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여기에도 좀 물을 묻히고 여기에도 물을 묻히면 더 맞아요. 더 따갑겠네요, 그죠? 예, 더 느낌이 잘 오죠. 응용. 야,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야, 이게 30만 원짜리래. 저 하나 기념품으로 제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요거 집에서 요거 써먹으면 야 이게 똑같은 거래 하면서 그냥 테이프로 이렇게 그냥 붙이기만 해도 되는군요. 건전지 4개를 다이소에 가서 사셔서 똑같은 방향으로 둘둘 말고 숟가락 위에 붙인 후에 손가락을 이 건전지 한쪽에 둘둘 말면 대고 안 되지. 위에가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위에가. 숟가락까지 붙여서 알겠습니다. 조금 시행착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좋네요. 이런 원리다. 이런 원리입니다. 비타민 C를 이러고 나서 바릅니까? 아니면 바르고 나서 이거 합니까? 비타민 C를 먼저 바르시고 그다음에 이걸로 살살 문지르시면은 따가운 느낌이 처음에는 생소한데 그다음에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들이. 그렇다니까 자꾸 좀 고통이 익숙해지면 좀 더 강한 자극이 따가운 걸 즐기게 좀더 된다니까? 강한 자극이 필요해. 노페인 노게인이기 때문에 야. 항상 뭐든지 고통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비타민 C는 이런 식으로 다른 화장품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대부분 그게 그런 문제예요. 이게 그게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큼시큼한 거가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 화장품 중에서는 비타민 C만 거의 유일하게 갈바닉이랑 맞는다 보시면 되고 그럼 다른 화장품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른 화장품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들을 쭉 하다가 이제 한 몇십 년 전에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일렉트로포레이션. 예. 일렉트로 전기, 포레이션 어떤 구멍.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한자 표현으로 이제 전기 천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공. 근데 무섭게 막 진짜 뚫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안 들어오게끔 지질 이중층이라는 게 있어요. 리피드 바이올레이라는 게. 근데 걔는 서로 동그란 머리랑 가나다란 몸체랑 이렇게 둘이 서로 합치면서 얘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일렉트로포레이션은 전기 충격을 확 주는데 갈바닉이랑 틀리게 조금 더 전기가 세요. 근데 세면은 사실 너무 아프잖아요. 아프겠죠. 근데 전기고문. 그거를 덜 세게 만드는 게 우리가 주파수라는 개념입니다. 얘는 주파수라는 게 없이 그냥 쭉 가거든요. 일자로 쭉 가는데 얘는 손은 여기는 플러스, 숟가락은 마이너스 그냥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얘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계속 바꿔주면은 그게 주파수의 개념이군요. 파동이니까. 1초에 한 번 바꿔주면은 1헤르츠, 1초에 2번 바꿔주면 2헤르츠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그 전기 특성을 계속 바꿔줘요. 1초에 뭐 이런 거죠. 따따따따. 그 바꿔주면 바꿔주면은 피부에 있는 요 지질층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살짝 열어줘요. 틈을 벌려줘요.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의 틈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몸체가 벌어지면 안 되고 이제 옷들을 서로 이제 조금씩 벗으면서 살짝 열어주면은 그 사이로 이제 화장품들이 들어간다 이런 원리고요. 근데 하다가 딱 되면은 순간적으로 그 구멍은 닫혀요. 바로 닫힙니다.
그래서 더 그러면- 이상 뭐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 일단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짓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 짓을 할 때 요거를 요런 이제 기계들이 나오는 건데 예.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도 피부 미용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음. 처음에는 그 케모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암 치료용으로 나왔어요. 암 치료요? 예. 암세포를 우리가 피부암 특히 이제 피부암 쪽 있죠. 피부암 겉에다가 피부암이 있는데 예. 이거는 속에다가 계속 좋은 그 항암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주사기로 넣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 골고루 넣어줘야 되는데 주사기로 넣으면은 중간중간에 뿔룩뿔룩하게 들어가요. 그렇겠죠. 찔렀다 뺐다 예. 찔렀다 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포 단위로 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좀 팬시한 수단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전기를 크게 막 흘려주니까는 이게 막 열려서 들어가더라. 들어가는 거예요. 항암제가 예. 치료가 되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케모세라피에서 피부로 이제 옮겨온 게 이런 이제 장비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비싼 것들은 화장품들이요. 분자량이 작아서 그나마 좀 들어가는데 예. 그 외에 정말 뭐 분자량이 큰 것들은 일반적인 화장품들은 정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비싼 거를 쓴다고 그러면은 조금만 써도 효과가 확실히 좋고 싼 거는 쓰더라도 싼 거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많이 들어가니까 또 효과가 있고. 그러면 박사님 싼 거 화장품에 기기를 쓰는 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게 효율적입니까? 물론 30만 원 있으면 네네. 갈색병을 하나 사고 말겠어요. 아니면 싼 거 3만 원어치 사고, 무슨 다른 걸 사고 27만 원짜리 그걸 사겠어요. 기계를 사고. 어렵긴 하지만요. 저는 요즘 화장품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예. 굳이 아주 비싼 걸 사기보다는 네. 사실 비싼 거 요만한 거 사면은 이게 얼마 못 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용량 큰 거를 사서 그렇지. 오래는 쓰겠구나. 오래 자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계로. 자주 그러면 쓰는 게 제일 30만 원짜리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오늘 듣다 사실상. 보니까 자꾸 근데 갈색병 홍보가 되는 것 같아. 갈색병. 네. 그런 기능이 된다. 야, 신기하네요. 그러면 저거 기껏 해봐야 전류, 전압, 주파수 조절 기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에브리띵이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잘 만든다는 게 그러면 뭐예요? 좋은 거랑 나쁜 거, 비싼 거, 싼 거가 어떻게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거 뭐 음표도 우리가 있는데 작사 작곡을 잘못하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네. 예. 사랑받지 않는 노래가 되는 것이고 예. 뭐 그거랑 비용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이것도 비율을 잘 맞춰서 아까 전압, 전류, 주파수를 잘 섞어 놓지 않으면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적절하게 부작용도 적으면서 세포 사이의 간격도 가장 잘 네네. 열리는 최적의 숫자가 네네.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다양하고 그다음에 피부 쪽보다는 아직은 연구되는 것들이 의학 쪽에서 의료기기에 말씀드린 그런 뭐 암치료라든지. 근데 결국은 피부암이고 결국 피부에다 되는 거니까. 근데 의료기기는 그런 게 있죠.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못 사용하겠더라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쨌든 효과를 줘야지 얘는 의료기기니까. 아 그렇죠. 효과 위주고 부작용을 좀 감안한다. 그게 의료기기고. 이런 공산품이죠. 네. 그 뷰티 기기들은 예. 피부 미용기들은 효과보다는 안전성을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그 효과에 대한 식약처에서 뭐 보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단지 KC라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제 품목이라서. 해도 예. 안 죽어. 예. 그래서 조금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끔 가는 게 이런 방향이긴 한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너무 안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고. 예. 효과를 추구하지 않은 이거는 의료기기가 될 것 같고. 그게 가끔씩 밸런스를 맞추는 부작용이나 게 이런 뭐 그런 게 들어오고. 네. 미세한 그 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군요. 이제 갈바닉 또 병원용이 있거든요. 예. 따끔따끔하다는 표현은 이제 갈바닉에서 보통 많이 쓰는 거고. 저 예. 갖고 오신 화장품 잘 흡수되는 건 요거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콕콕 찌른다는 느낌으로 받으실 거고. 아. 그다음에 고주파 같은 경우는 뜨겁다라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네. 예. 저주파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울컹울컹 주무른다. 그럼 그런 요런 느낌이 표현을 오기만 하면 괜찮은 제품인 거예요? 예, 일단 오기만 하면 괜찮은 제품이라 보는데 그게 과하면은 문제가 또 심각해지죠. 과하면 이제 네. 식약처는 싫어하고 네, 사실 효과는 좀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병원에서는 그런 걸로 써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소비자는 해보고
좀 약한데 뭐 약하면 약한 대로의 장점이 있고 강하면 또 강한 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니 그러니까 표시되는 건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파는 데서 겉에 그러니까 뭐 상중하라든지 뭐 아니면 강도, 뭐 그런 얼마나 건 없는 흡수도가 거죠. 잘 그게 된다. 없죠. 왜냐면 그게 너무 개인차가 심해서요. 이것도 따갑게 지금 제가 해서 그렇지 3단계, 2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제가 배터리 2개를 넣어서 드리면은 네. 남성분들 두꺼운 주신 분들은 이게 뭐냐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러시고 여성분들은 뭐 한 개만 돼도 따갑다고 그러시고 되게 편차가 커요. 그러면 저 APR에서 파는 저 기계도 제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강도를. 그래서 조절을 하게끔은 해놓는데 그래도 항상 더 세게 달라라든지 뭐 너무 세다라든지 얘기 항상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 그 제일 약하게 같은 비슷한 느낌의 통증, 비슷한 느낌의 강도라면 효과도 비슷한 겁니까? 이건 결국은 아프려고 하는 아픔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용한 성분을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흡수가 더 된다 하는 어떤 표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피부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피부에서는 10% 그렇지. 더 되고 그러니까 피부마다 다르다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파수라는 게 뭐 어떤 주파수가 제일 잘 들어간다, 어떤 건 안 들어간다 이런 연구도 사실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노하우인 모양이죠. 각 회사마다. 그렇죠. 그러나 얼마나 흡수되는지 숫자로 어차피 표기가 안 되면 APR의 숫자는 있죠. 그럼 APR의 숫자. 예를 들면 이걸 썼을 때 몇 퍼센트가 흡수된다. 뭐 490% 뭐 이런 숫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공산품이다 보니까는 너무 또 강하게는 그 표현들을 못 쓰죠. 그러면 하나만 의료기기 여쭤볼게요. 오히려 그럼 써봐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 아파야 된다는 전제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기준은 아프면 그렇게 이거 내가 잘못 샀어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아픈 게 그래도 약간 통증이 있는 게 그래도 효과가 더 있다.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좀 낫다. 아픈데 효과 절대적이는 않습니다. 아픈데 효과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아픈데 효과 없을 수도 있고 안 아픈데도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긴 한데 이게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일단은 가장 쉬운 일반적으로는 기준으로는 약간 느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약간 아프다는 건 전기의 강도가 있다는 거고 전기의 강도가 있으면 그래도 잘 밀어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잘 참는 사람이 기기를 잘 쓰겠네. 강도도 세게 하고. 박사님, 이제 문제는 이런 기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 뭘 보고 골라야 되냐? 화장품은 뭐 이렇게 좀 발라보고 괜찮기도 하고 뭐 혹시 브랜드 보고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데 저거는 그래도 기기니까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효과가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숫자가 뭐 표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비싸긴 비싸고 그러니 뭘 보고 골라야 되냐? 그럼 뭔가 이제 요걸 보세요 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제 무슨 말씀 질문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화장품도 워낙에 다양하고 그다음에 그 화장품마다 들어가는 또 효과가 틀려서 이게 디바이스 때문에 이제 효과가 좋은 건지 화장품 때문에 좋은 건지 이게 같이 섞여서 좋은 건지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게 있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게 자연스럽게 뭐 이걸로 꼭 뭐 평가하세요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이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분위기로 돼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기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입소문이 나고 뭐 비포 앤 애프터를 우리가 요즘에 사진까지 다 올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나는 찍어가지고 올려서 너무 좋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거 맞네 이거 B&A 가지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네. 이렇게 동의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B&A가 뭐예요? 비포 앤 애프터를 가지고 그럼 기본적인 질문하고 지금 요거만 잘라줄 수 없습니까? 입소문이 뭐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사실은 요 뷰티 기기의 특성이고요. 뭐 결국에는 많이 팔리는 어려우시면은 그냥 많이 팔리는 거 많이 팔리는 거 쓰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즉 뭔가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없이 그냥 뭐 입소문이나 혹은 이런 좀 막연한 선택을 받게 되는 이 상황.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면 좋지 않은 제품도 잘 팔리고 또 좋은 제품도 마케팅을 잘 못하면 잘 안 팔리는 이런 상황이 박사님 보시기에는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다행입니까?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회사는 잘 되시는 모양이군요. 네, 예,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API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다행이지만 안타깝다. 그것도 말 되네. 말드네. 약간 자신감이 묻어 있으시네요. 회사는 잘 팔리니까 어. 그것도 다행이긴 하나 제품 개발자로서는 좀 안타깝긴 하다. 나쁜 놈들 좀 있으니까. API로 좀 알아달라. 몇 개나 팔립니까? 작년에 지금까지 한 60만 개, 작년에 한 60만 개 정도 팔았고요. 작년에만요? 예, 올해 한 1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구나.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면 다들 사는구나. 왜? 난 아직도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겠구만.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그래. 뭐 괜히 뭐 술도 막 몇십만 원씩 먹고 그러는데. 그래. 또 집에서 인삼주 담궈 먹으면 되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 연예인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김희선님이라든지 그걸 보면은 늙지 않는 연예인 하면 우리가 늙지 않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화장품만 하는 게 아니라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그런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효과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결국에는 꾸준하게 쓰는 것만큼 답은 없거든요. 예. 그것도 기기와 화장품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써서 1%만 좋아진다고 해도 기계를 도움을 받아서 그게 꾸준히 쌓인다 그러면 그 1%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 병원에서는 소나비를 맞는 거죠 결국에는. 병원에서 한 번에 소나비 확 맞으면 효과는 굉장히 좋고. 근데 그 대신 그걸 자주 할 수는 없죠. 일단 비싸고 그다음에는 좀 아프고. 근데 그거를 가정에서 이런 기기들은 뭐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조금씩 하면 그것도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PI 거 쓰는데 뭘 그 얘기를 들어. 그런 표정이신데.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로는 보통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갈바닉으로 하더라도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고. 그런 수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비타민 C 한정돼 있다는 게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흡수가 잘 되는 정도는. 그래서 이런 화장품 흡수는 이제 갈바닉은 비타민 C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일렉트로포레이션유 이런 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배에서 5배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임상을 해보면은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대체적으로. 실제로 사람에마다 따라 컨디션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한 3배 이상만 되면은 피부에서 조금 느낌이 오거든요. 괜찮죠. 양을 3배 바르면 어떻습니까? 양을 3배 바르더라도 피부에서는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똑같다는 거죠, 그죠? 괜히 흔히들 여성분들이 떡진다고 그러죠, 그냥. 떡져가지고 많이만 바르면 좋을 줄 알고 많이 바르면은 그건 아니다. 기초하고 떡진 다음에 그 색조하면은 완전히 무너지죠, 색조가. 그래서 깊이 흡수를 시켜야지만이 기초도 잘 먹고 이제 그 색조도 잘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 하던데 뭐 요즘 이런 거 하나씩 없는 사람 없다. 뭐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뭐 LED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왜 이렇게 다 비쌉니까? 그게 이렇게. 그 질문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나 무슨 사달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조금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오케이. 전기 흘리는 게.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그 일단 LED 마스크가 나오면서 그 비싸게 된 일단 원인은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 LED 하나하나 박혀 있는 게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서 실질적으로는 하나가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한 3개, 4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LED가? 그래서 300개가 박혀 있다 그러면 보통 1200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이고. 혹시 APR에서도 그런 거 만듭니까? 아닙니다. 안 만드시죠? 일단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게 이상하다.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효과가 이제 있는데 아까 그 의료기랑 공산품의 차이는 효과와 안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산품은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LED가 조금 한 3년 동안 가다가 좀 침체가 됐던 게 거기에서 부딪힌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좋죠. 그리고 효과도 좀 있다. 그런데 부작용이 조금씩 나온 이제 상태가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요? 일단 눈부시잖아요. 눈부시니까는 눈에 조금 이제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고. 눈을 감고 있어야지. 감아도 보시겠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눈 쪽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생기는 뭐 그러겠죠?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는 시약처에서 나서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거 의료기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공산품인데 이거에 대한 안전 기준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식약처가 도와주고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데서
그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19년도에 그게 제정이 되죠. 20년도에는 강제적으로 이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은 판매 네. 못해. 이런 예. 식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게 LED의 뭐 강도 세기? 이 LED의 세기. 그래서 이걸 떼면은 쓰고 있다가 떼면 자동으로 꺼져야 되고 이런 것들. 아 그렇게. 그리고 쓰고 있을 때도 일정 광량 이상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은 효과가 떨어졌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고나라 같은 데서 2018년 사는 게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옛날에 한게 이게 세지. 이제 그렇게 된 게 이제 LED 마스크가 처음 시작이었고 예. 그 다음에가 이제 플라즈마가 또 한 번 이슈가 됐고요. 네. 그 두 개는 뭐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LED는 그냥 빛으로 빛 에너지가 뭐 세포를 활성화 시킨다. 예. 뭐 이런 이론이고 예. 실제로 병원에는 몇 천만 원짜리 LED 장비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걸 이제 가정으로 가져온 거고 플라즈마는 문제가 됐던 게 오존이 좀 나와요. 오존. 살짝. 예, 아. 오존. 아. 그건 이제 뉴스에도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존은 아시다시피 좀 뭐 폐독성 물질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오존 경보 뜨잖아요. 네. 뭐 0.05 ppm 이상이면은 뭐 외출을 주의하세요. 이런 예. 거. 약간 비릿한 냄새. 어. 예. 주로 냄새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오존인데 그거를 이제 얼굴에다가 하니까는 조금 이제 위험할 수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피해 사례는 뭐 그렇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또 돌아온 거예요. 워낙 또 많이 보급이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안전하게 좀 관리하는 게 좋겠다. 어허. 그래서 표준원에서 또 다시 이제 나서게 된 거죠. 아 안전한 정도로. 예. 얼굴에 되는 이런 정도에서도 오존이 안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 시장이 또 침체가 되는 거죠. 그쪽 분야가.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안전하게 하면 효과는 약해지고 그 밸런스가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그 마사지기, 예. 눈 마사지기라고 하는 그것이 또 이제 막 뜨니까 이거 혹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안전하게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비표원에서 또 나선 거예요. 예. 아 너무 뜨겁거나 너무 뜨거운 거죠, 예. 압을 가하지 마라. 예, 뜨거우면 안구가 좀 위험하지 않냐? 왜냐면은 이런 데는 피부가 두껍잖아요. 근데 여기 워낙 피부가 얇아서 눈에까지 열이 잘 전달된다. 그렇지. 그럴 수 예. 있겠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잘 움직여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혹시나 국민 안전이 위험이 될 수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멍텅구리 기계를 자꾸 만드는 거네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규제라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혁신을 좀 하고 싶은데 예. 거기에서 또 규제가 들어오면은 또 시장이 확 죽어버리니까. 좀 참으세요 국민들이 좀 아파도 참아요. 피부가 좋아진대잖아.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문제점을 딱 해결했을 때 그 시장을 그 제품이 선도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어떤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야 되고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효과는 뭐 어떤 신기술 개발을 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기술 표준원이 나서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의료기기까지는 흐름이군요. 아니라도 예. 의료기기 수준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안전하게는 이제 의료기기 수준으로 가야 되고 그 나머지 효과에 대해서 이제 혁신을 해야지만 그 진짜 좀 노하우가 필요하겠네요. 약간 그 굉장히 많이 적절한 필요합니다. 수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거냐. 네. 그 노하우가 중요하겠네. 효과도 있어야 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그 결국에는 이제 뭐 많은 필드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럼 저런 걸 만드시면 임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예, 소비자들은 사면서 봐야 될 텐데. 네. 직원들한테 해보니까 직원들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뭐죠 가전 효율이 몇 등급인지 뭐 이런 건 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음. 그러니까 뭐 아예 효과가 없어도 실망스럽고 네. 너무 세도 걱정스럽고. 예. 이거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했었어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네. 동물 실험이라는 거 이제 마우스 털을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대보고. 내보기도 하고 됐을 때 얘가 막 아프다고 움직거리면 이게 좀 너무 센가 보다. 센가? 사람은 어쨌든 사람은 뭐 센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얘는 마우스는 이제 그런 거 움직이는 거 가지고 어떤 지표도 만들기도 하니까요. 야. 참을성 있는 그리고 이제 골치 아프네 아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는 예. 그 정도만 해도 이제 동물 윤리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피부를 좀 잘라내서 얘는 이제 희생을 좀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피부를 또 단면을 잘라서 들여다보면 정확히 보이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는 요즘에 하는 게 이제 인공 피부라는 걸 써요. 예. 인공 피부는 아주 정성스럽게 진피 그다음에 표피 각질층까지 배양을 해가지고 네. 예. 한 2주 정도면 인공 피부 배양이 돼요. 예. 그럼 거기다가 이제 모든 화장품도 그렇고 해보는 다 거죠. 해보는 다 대신에 거군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부담 없이. 그러면은 이제 얘는 전압전류 주파수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 들어가네. 뭐 얼만큼 들어갔네.
얼마나 빨리 들어갔네 이런 것들을 다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야. 완전 해낼 수 있거든요. 의료 의약품 개발하듯이 임상을 하는 그렇게 식이네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 피부는 한 번 쓰면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비싸요? 예. 비쌀 것 같아. 비쌀 것 같네. 예. 그래도 운전 그게 하나에 되게 뭐 확실한 거네. 몇십만 원씩 하니까 2만 원. 그래서 그 사람 대신 인공 피부에다가 발라보고 네. 해보고 조금 흡수, 높여보고 흡수 얼마나 조금 되는지. 높여보고 예, 흡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빨리 되는지, 그냥 얼마나 많이 박사님 되는지. 피부에 해보면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늘 하니까요. 늘 하니까는 사실 뭐 잘 못 느껴요. 늘 근데 하다가 안 하면은 티가 나죠. 아, 그 시험도 그냥 본인 것도 해보시고. 아, 그럼요. 예. 근데 매일 객관적인 수치를 내고 그거를 제시를 알 수는 하려니 없으니까. 예. 박사님은 그럼 매일 화장품 바르시고 이 기기 이렇게 하시고 하십니까? 예, 루틴으로 저는 밤에 자기 전에 딱 합니다, 그냥. 본사 아침에는 본사 자사 제품으로. 아, 예. 어. 여기가 한 5종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최소한 3종 이상은 매일매일 밤에 하고. 예. 와. 좋아서 아니면 일이니까. 좋아서 하다가 일이 된 거라서요, 저는. 아, 네. 한두 번 해봤으면 됐지 왜 매일 하고 자요? 이게 예.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예. 근데 한 2, 3일 안 하면은 이게 갑자기 얼굴 땡기고 티가 나요. 아, 느낌이. 느낌이 나요. 예. 그게 매일 작용하냐, 그게? 그래서 매일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몸이 그렇게 아. 돼버렸죠. 예. 이 시장이 막 뜨고 있는 시장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된 걸로 봐야 돼요? 뷰티 기기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지금 시장조사 기관으로 나와 있는 게 예. 12년도에 한 1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예. 이게 2030년에 뭐 기관에 따라는 틀리지만은 120조에서 한 200조까지 한 10배 정도 성장을 내다보고 있고요. 앞으로 10배 정도 더 클 수 있다? 예, 20년에 한 12조 원이던 게 2030년에는 뭐 120조에서 200조까지도 내다본다. 이게 전망이 되고 어떻게 될지 있고. 몰라요. 좋은 거 나오면 사는 거지. 다 마스크 집집마다 살지 누가 근데 이제 알았어요. 비슷한 분야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병원용 같은 경우는 이제 17조에서 45조로 10년 만에 그 정도로 규모를 보고 화장품이 크긴 큰데 이제 440조에서 한 700조. 그러니까 성장세로 보면은 이게 뷰티 기기가 가장 지금 매섭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되는 거죠. 비싸잖아요. 게다가 안 쓰던 거니까. 많이 안 쓰던 기계를 집에서 하나씩 다 산다. 지금 그래도 화장품은 다 하나씩 바르잖아요. 남자건 여자들은 좀 더 많이, 여성분들은 좀 많이 바르고 예. 남자들도 그래도 뭐 하나씩은 바르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기기도 하나씩 다 산다고 생각해봐. 그 남성용, 여성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있으면 좋겠죠? 따로 없는 게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야 또 하나는 사니까 서로 생각하고. 예.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즉 그 박사님 건강 기능 식품 있잖아요. 아, 예. 그거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은 야,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있음을 임상 시험으로 입증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팔긴 팔아. 예. 그러니까 임상을 안 했으니까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좋아. 참 뭐라고 말을 표현할 네. 방법이 없네.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네. 또 반대로 보면 야, 그냥 설탕물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표시를 못하지. 예. 그냥 뭐 동의보감에 나온다고 다 효과 있냐?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이쪽 그 뷰티 기기도 야, 따끔따끔 한다고 뭐 그게 다 되면 뭐 그냥 얼굴을 사포로 문지르고 바르면 좋냐? 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야, 이게 진짜 좋기는 좋은데 이거 임상시험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공산품으로 파는 거지 진짜 효과 있어 일 수도 있잖아요. 네. 양쪽 다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에 가깝고 그걸 우리가 소비자들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의료기기면은 사실 그게 기준이 명확하니까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뷰티 미용기기도 다 공산품은 아니거든요. 예.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도 있어요. 아, 검사 제대로 받고? 예. 제도 그 의료기기라는 그 시약적 카테고리로. 허가 안에서 받을 예. 수 있는데 그거는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그 의료기기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검색이 다 돼요. 아주 상세한 건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이게 어디에서 만들었고 사용 목적이 뭐다라는 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사용 목적에 내가 원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주름 리프팅 기기로 알고 샀는데 예. 들어와서 봤더니 그냥 통증 완화기 이렇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판단하실 때 피부 미용 기 중에서 의료기로 되어 있는 거는 사용 목적을 반드시 시약처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판단에 충분히 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사용 목적이 리프팅으로 되어 있으면 리프팅 효과가 입증된 겁니까? 아니면 아니면 입증됐다라고 시각처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죠. 안전도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효과를 인증해 효과를 준다. 인정하는 거지. 이 안전도는 기본적으로 그 의료기기라면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건 그건 깔고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피부과에 인정하는 있는 기기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의료기기의 장비들을 쓰는 거예요. 그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장비들. 예,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장비를 써야 되는 거고요. 아. 예. 효과도 저는- 있을 것이고. 예, 효과에 대해서는 근데 그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도 실제 병원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른 게 표시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약처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럼 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인증받아서 팔면 안 됩니까? 그럼 파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거기서 이제 문제 생긴데요. 예.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는 그 개인이 만약에 SNS에서 뭐 인플루언서들이 판다. 예. 그럼 개개인이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또 취득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리고- 회사가 취득해서 연예인한테 팔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뭐 수수료를 주거나 이럴 수는 있거나 뭐 하더라도 예. 개인이 하여튼 직접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허가 문제가 생기고요. 아, 그다음에 그건 의사여야 돼요. 그 팔려면 의사나 약사거나 아니, 그래야 아닙니다. 돼요. 판매업 허가만 그냥 받으면 예, 됩니까? 신청을 해서 받으면 아, 되는데. 그럼 쉽네요. 그러면 그거는. 근데 의료기기는 또 이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공산품도 가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예 조금 하다못해 광고를 할 때도 의료기기 심의를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의료기기 심의 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니까 SSN에서 팔기에는 좀 제약이 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차라리 그냥 공산품처럼 하고 약 편하게 얘기한다. 조금 그냥 범용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건 규제하는 당국이 없으니까. 예, 예. 사실은 공산품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쁘지. 예, 그것도 걸리죠. 과장 광고가 걸리는데. 네. 근데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심의 받은 그 내용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니까는 예. 더 그게 어려운 거죠. 아예 광고 자체를 예, 어떻게 할 수조차 없으니까 의료기기면. 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이 식약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냥 대부분 이제 통증 완화가 많아요. 예, 통증 완화로 예. 돼 있는데 예. 리프팅이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니까. 야, 알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세계네요. 진짜 단 한 번도 진짜 써보지도 새로운 않았던 세계다. 정말 새로운 세계다. 그거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뭐 전혀 조율된 건 아닌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딱 언더스탠딩 독자들한테도 10개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네, 바로 쏘겠습니다. 아, 딱 저걸로 10개만 저거? 저거. 예. 나도 참 써보고 싶어.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한 12개만 딱 해주세요. 아니. 우리도 비굴해지지 말자. 어. 10개 주시고 저희가 하나씩 쓰고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 8개만? 8개만 저희가 그럼 8개만 그러면 드리는 걸로 어떻게 네. 드리지? 그냥 그 댓글창에 어. 신청합니다 하면 그 순서대로 우리 PD님들이 잘 선별해서 합니다. 커뮤니티 그 뭐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당첨자들 알겠습니다. 선별해서 올려주실 테니까 저희가 뭐 여러 번 했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박사님 이거 평소에 만드시다 보면 네. 오늘은 말씀을 참 참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경쟁 제품인데 나쁜 놈들 많죠. 아유 진짜 저런 친구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정말 저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저런 효과로 과장 만들어서? 광고로 하냐? 속으로는 있죠. 어우 자식들 정말. 네. 근데 있습니까? 속으로는 많죠. 예, 속으로는 많은데. 근데 그게 네. 그런 녀석들인지 네. 아니면 진짜 좋은 걸 만드는지를 어떻게 아세요, 박사님은? 써보면 알아요. 아니면 딱 보면 알아요? 저는 뭐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써보고서 안 한 건 아니고 저는 어차피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니까 뭐 네.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경쟁사 장비를 제품 가지고- 갔다가 와서 해 보면 예, 딱 찍어보면은 뭐 한 1, 20분 만에 다 분석이 되죠. 예. 그럼 효과 있겠다 없겠다 정도는 그 기계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 좀 얘기 조금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전압 전류 주파수 맨 그 얘기가 네. 돌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말씀드린 따가운데 효과 없는 게 있어요. 느낌 있는데 효과 없는 거. 예. 그건 왜 그래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정전기 있지 않습니까? 정전기. 네. 예. 예. 겨울철에 정전기 하면 따갑잖아요. 네. 네. 근데 정전기를 계속 옷에 비비면서 한다고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 것 되거든요. 같아요. 네. 근데 왜냐면은 에너지가 작아서 그래요. 정전기는 우리가 전압으로 표현하면 뭐 몇만 볼트 이렇게 돼요. 네. 그런데도 에너지 그러니까 전류가 에너지 값이 너무 작아서 어, 피부에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류가 약해서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모방한 제품들이 있는 거죠. 아 에너지를 작게 한 대신에 굳이 왜 작게 느낌만- 해요 그들은?
느낌을 따닥하는 거 주려고. 느낌은 따닥하는 걸 주는데 아 정말요? 이 따닥하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그러니까 따뜻하는 거 아까 그 느낌이 있어야지 좋다는 거를 또 강조하기 소비자들도 위해서. 알고 알고 하니까 제조자들도 아니까 따닥은 있어야 그걸 돼요. 이용하는 따닥은 거죠. 있어야 예, 예. 돼요. 따닥은 있어야 되는데 어. 거기서 그냥 끄는 거예요. 따닥이 끝이죠, 그냥 따닥.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의료 지금은 아직 초창기 시장에서 그런데 좀 커지면 자동차처럼 효율 등급 1등급이지 2등급이지 3등급이지 이게 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소비자들 고르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 그리고 이건 여기에 맞는 그 화장품도 따로 있지 않을까? 뭐 세트로도 팔걸요? 이 화장품의 제일 세트. 요거는 요거랑 잘 어울려. 뭐. 그렇게도. 예전에 많이 그랬고요. 네. 예. 그건 한 20년 전부터 한 10년 전까지 그렇게 좀 했는데 예. 실제로 안 그래요? 실제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꼭 요거만 써야 돼. 나는 보통 이제 화장품들은 그렇죠. 이제 브랜드잖아요. 예. 나한테 맞는 화장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나는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 중에서도 그렇지. 나한테 맞는 화장품이 따로 있는데 예. 이거를 같이 매칭을 시켜서 요거만 쓰라고 그러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 요즘에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화장품이든 같이 쓰셔도 흡수가 잘 돼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뷰티 기기는 어느 나라에서 시장이 어느 나라가 크거나 네. 그렇습니까? 미국이 큽니까? 일단은 뭐 미국이 절대적이고요. 예. 예. 시장 자체 사이즈면은 이제 뭐 중국이 더 크다고는 할 수 있는데 예. 결국에 중국에서 성공하는 것도 미국에서 성공한 것들이 결국 중국이랑 아시아 시장을 먹는 거지. 중국에서만 성공하는 것들이 거꾸로 해외 시장에서 그런 게 그건 아니에요. 없다고 주로 보시면 미국이 발달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을 또 우리가 이제 우리 KBT 중에서는 그래도 화장품이 그래도 우리가 뭐 중국이다 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화장품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고가의 아까 말씀드린 뭐 갈색병 이런 느낌은 예. 사실 못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뷰티 기기는 그래도 KBT 중에서 글로벌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래도 장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휴대폰 이런 IT 기술 좋잖아요. IT 기술이랑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은 예. 충분히 우리는 경쟁력을 할 수 있다. 브랜드가 생길 것 같다. 예, 지금 수출도 하고 계세요? 예,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APR 새로운 시장이 될 것 어, 같으니까 또 뷰티 이제 기기. 많이들 또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러네요. 뷰티라는 수요는 또 꽤 전통적인 거죠. 예. 화장품 회사들은 진짜 굉장히 많은데 뷰티 기기는 지금 막 뜨고 있는 산업인 것 같고 네. 하여튼 이런 원리가 있구나 처음 배워봤습니다. 사실 언더스탠딩이라는 이 프로그램, 예. 이 상품은 피부에는 안 좋죠. 네. 근데 약간 왜냐면- 따가워? 아니 그 오래 들여다봐야 되니까 예. 피곤해지기도 하고 네, 수면 네. 시간을 줄이게 하기도 하고 또 언더스탠딩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냥 이런 걱정, 나라 걱정, 뭐 나쁜 놈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하고 피부에는 별로 네.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이런 뷰티 기기들 사시면 마음은 일단 편할 것 같다. 야, APR에서 그래도 10개 주신다니까 저희가 댓글에 한번 써보고 달아주시면 저희가 혹시 선정해서 압니까 또 뭐 저희 피부도 좋아질지? 예. 네. 커뮤니티 한번 공지사항을 써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하나씩 야. 쓰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신재호 박사님. 네, APR의 신재우 공학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 솔직한 설명. 네, 나 이렇게까지 솔직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해줄 얘기는 다 해주시네. 예,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봐요 유익하잖아요. 예.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